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을 쓰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처럼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윈도우 쓰시겠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기본 브라우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간혹 저처럼 맥을 쓰신다거나 다른 OS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엣지 브라우저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빙인데요. 빙은 그냥 구글 검색 엔진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점유율이 3% 정도 되고요. 요 빙에 코파일럿을 쓰려면 요 버튼 요거를 요렇게 누르신다거나 혹은 상단에 코파일럿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써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 환경이 검색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 후기들을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보다가 스크롤 조금만 넘겨보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빙에서 코파일럿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화면처럼 copilot.microsoft.com 요 주소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봤는데요. 제가 스크롤을 잘못 올리더라도 화면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주소 copilot.microsoft.com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해주고 빙에서 코파일럿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요게 웹사이트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코파일럿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사이드바입니다. 여기 코파일럿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누르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울트라 카메라 성능 1위에 올라 요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사이드바를 통해서 코파일럿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화면처럼 이렇게 코파일럿이 나오는데 뭐 기능은 윈도우의 시스템에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도 있다 요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코파일럿 화면에 와 봤는데요. 대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화 스타일 중에 보통 빠른, 균형 잡힌 요렇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다 창의적인 요 놈을 선택해 주는 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지금 화면이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월 29,000원에 코파일럿 프로를 사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는 없었던 GPT-4와 GPT 터보를 선택하는 그런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채팅창은 최대 30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 새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채팅창을 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 후기들 알려줘 라고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갤럭시 S24 AI 기능을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연달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팅창에서 갤럭시 24의 기능을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채팅창에 대화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채팅창이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기존의 그림을 그리던 도화지가 아니라 깨끗한 도화지에서 그리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채팅하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채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깨끗한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도 새로운 채팅창에 대화를 시작해야 전혀 학습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과 내가 새로 묻는 주제가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뭔가 주제가 달라졌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답변이 혹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너무 구리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새 토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는 공부와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 단어 5개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입력을 하면 이제 답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답변 나오는 속도는 대략
대략 요런 정도이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느려지거나 좀 빨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요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나온 첫 번째 답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략 한 50% 60% 정도만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에 맞춰가는 것이지, 질문을 했는데 딱 원하는 게 나온다 이런 일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충 마음에 드네 또 수정하고 요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챗 GPT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답변들은 하단에 출처를 표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2번 출처를 통해서 답변을 긁어왔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블로그 내용을 보고 긁어왔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긁어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GPT-4와 클로드 AI에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챗 GPT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파일럿의 심장은 GPT-4이고 챗 GPT 역시도 GPT-4를 쓰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차이점은 코파일럿은 이렇게 출처들이 있는 반면 챗 GPT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에 한번 넣어 볼게요. 클로드 3는 이렇게 나옵니다. 뜻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코파일럿과 챗 GPT와 클로드 3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LLM 모델을 선택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 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 옵션들이 나오는데 좋아요, 싫어요, 복사, 그리고 내 보내기를 누르면 워드나 PDF나 텍스트로 보낼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 있는데 공유는 대략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채팅창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요 하단에는 지금 나온 답변에 이어서 질문할 내용들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단어들을 알려주고요. 여기 영어 문장으로 사용 예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써보니까 간단한 프롬프트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복잡한 프롬프트를 할 때는 뭐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24년 3월 MS 관련 중요한 뉴스 5가지를 찾아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GPT-4는 참고로 2023년 4월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2024년 3월에 대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코파일럿이 빙을 통해서 얻어온 정보입니다. 뉴스 기사의 중요한 점은 언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틀린 정보가 아닌지, 이게 중요한데요. 마우스를 요 기사 위에 올려놓으면은 출처가 무엇인지가 나오고요. 제가 요 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주로 언어가 한글로 된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외국의 언론사의 접근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챗 GPT에 넣어보면 아하, 영어로 나왔네요. 수정해서 한글로 출력해줘 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보면 자, 요렇게 나왔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요렇게 출처도 나오게 됩니다. 클로드 3의 경우는 최신 정보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보는 다 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챗 GPT와 클로드 3 중에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곳은 코파일럿, 챗 GPT 요 두 가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프롬프트 한번 넣어 볼게요. 요 프롬프트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고 너의 목표는 나에게 쉽게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 것이야. 나는 교실과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 영어 단어는 아래 형식에 맞게 뽑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런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은 제가 뒤에
챕터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요놈을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한번 붙여 넣어 보죠.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복잡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 형식들을 넣었더니 화면처럼 좀 더 제가 원하는 형식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대충 넣었던 요 프롬프트, 요 답변에 비해서 프롬프트가 체계적이고 복잡하면 할수록 좋은 답변이 나온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챗 GPT와 클로드 3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게 챗 GPT의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코파일럿과 대략 비교를 해 보시면은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클로드 3 역시도 답변이 잘 나오고요. 다만 보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LLM 모델을 통해서 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에는 전자필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프롬프트를 쓸 때는 이런 채팅창도 쓰지만 전자필기장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다양하고 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코파일럿과 비교를 해보면 전자필기장이 좀 더 보기 좋은 답변들이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한 프롬프트다 아니면 답변의 길이가 좀 길다 이러면은 코파일럿보다는 전자필기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귀여운 남자 직장인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총 4장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GPT-4 안에 결합이 되어 있는 DALL-E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수정할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채팅창에 이어서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원하는 건 1번과 4번 전 요런 정도 스타일을 원합니다. 확실히 인종은 다 한국인으로 바꿨는데 얘는 얼굴이 좀 너무 하얗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하되 실사 이미지, 실제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아, 다 이렇게 수염이 있네요. 그래서 위에 이미지에서 한국인으로 바꿔주고 수염은 없는 얼굴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부터 조금씩 수염이 자라더니 4번은 네, 이렇게 자랐네요. 대략 요 정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러스트는 확실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실사 이미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게 달리 모델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 GPT에서 한번 해볼게요. 남자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달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좀 코파일럿의 처음 결과물과 보시면은 뭐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챗 GPT는 한 번에 한 장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이미지를 보려면은 리제너레이트를 눌러야 이렇게 또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두 번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코파일럿이 장점이 있습니다. 클로드 3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어요. 화면에서 이미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이미지는 요 이미지이고요. 우측 하단에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고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상세하게 묘사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묘사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더 길게 묘사도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줘. 주제는 신선한 방울토마토 20% 할인, 문장은 3개, 10개의 해시태그를 사용해주고 톤 앤 매너는 구어체, 흥미진진 이모지를 사용해주고 보통 하나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아니라 나에게 3개의 예시를 출력해줘. 요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get 할 수 있는 기회, 요렇게 한글로 유희하는 요런 내용들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챗GPT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해 주고요.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챗GPT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클로드 3에서 묘사를 해 봤고요. 요런 정도 묘사해 주고 있고, 게시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면, 자, 요렇게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에 가까운 인공지능 모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추이 요걸 한번 이용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미지를 묘사할 때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거든요. 요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냥 분석해 줘 라고 해도 되지만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에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 줘 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 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위에 이미지를 잘 분석해 줬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통찰력도 제공해 준다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망해가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캡처 떠서 넣어주시면은 잘 분석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챗 GPT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챗 GPT는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클로드 3 오프스는 동일하게 분석을 요청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래프의 사실적인 분석은 3개 모델 다 굉장히 잘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에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고 이 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 주고요. 글머리 기호로 짧게 요약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 언론사의 웹페이지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요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 기사를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해 주고요. 위에 기사 내용을 5장의 카드 뉴스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뭔가 프롬프트적으로 수정은 해야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이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챗 GPT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주소 넣고 요약해 달라고 하면 아하, 한글로 안 나와서 한글로 요약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통 챗 GPT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화면처럼 이런 GPTs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하게 이 뉴스를 한글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맞춤 GPT가 작동을 하면서 기사만큼 길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챗 GPT에서는 웹사이트를 요약하려면 이런 웹파일럿과 같은 GPT를 사용해야 잘 됩니다. 반면에 클로드 3의 경우는 보시면 클로드는 do not have internet access, 인터넷에 액세스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3는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사이드바를 통해서 웹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요 네이버 뉴스는 채팅창에서는 요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접근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이드바 눌러서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누르면 요약을 영어로 해주네요.
그래서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영어로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직 오류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웹페이지를 요약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엄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요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유지한 채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요약 생성 버튼을 누르던지 요걸 눌렀는데 영어로 번역이 된다 라고 한다면 한글로를 붙여서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 요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요약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들어왔더니 옆에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웹페이지 요약하기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가 떴네요. 제가 클릭을 하면 아하, 요약은 잘해 주는데 다 영어로 나왔네요. 그래서 한글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참고로 슬라이드 제작할 때는 이렇게 영어로 튀어나오지 않고 한글로 잘 해줬었는데 오늘 촬영하면서는 자꾸 영어로 알려주네요. 요거는 뭐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웹페이지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 감자나라 AI의 팁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논문이 하나 있어요. 원본 논문 출처 요 클릭해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PDF 누르면 이렇게 PDF 파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바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서에서 주요 인사이트 생성 눌러주면 자, 이렇게 요약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볼 질문 이렇게 질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PDF 파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